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허강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허강일이 하고 있는 그 방송에 참결이라는 그 닉네임 쓰시는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홍강철 씨 말 들으면 홍강철 씨 말이 맞는 것 같고, 허강일이 말 들으면 허강일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서 공개 토론 좀 해보라,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 댓글에다 또 허강일이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저야 좋지요, 그 애가 나오겠나요? 하면서 그 사기꾼 새끼가 이랬습니다. 사기꾼이, 새끼는 빼고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사기꾼이 지금 저보고 지금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사기꾼인가에 대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허강일인데 제가 뚜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 식당 종업원 그 처녀를 그 어떤 남자한테 중국에 있을 때, 그 남자들한테 안겨주고 돈을 처먹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제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죠. 허강일이 저를 사기꾼이라 했으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겠죠. 지난날에 제가 우리 왈가왈부에서 여러 번 방송했었죠. 제가 어떤 사람이다, 이게 대한 거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그 국가보안법 위반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신 분들이 증언들입니다. 저를 알고 있는 탈북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밝혔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정원에서도 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재판 과정에 그 재판정에 출석해서 증언한 탈북민들도 제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자꾸 이 허강일 같은 애들이 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타서 또 제 자랑질 좀 해야 되는 거죠. 이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제가 탈북할 때 데리고 온 그 북쪽 여성이 있습니다. 청진에 사는 여성. 그 여성이 그 진술령입니다. 수사관이 묻거든요. 홍강철과 탈북 전 과정을 함께 했었는데 홍강철이 보이사 공작원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그러니까 그 여성이 대답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홍강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백에서 홍강철이 없었으면 한국에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없으면 못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북한에서의 생활을 잘 알고 계시는 이 탈북 여성분이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 법정 증언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홍강철이 무살에서 불량 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는데 맞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깡패라기보다 군관 출신이고 괜찮게 살고 또 생활이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한 편이라 직장 안 다니고 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가정 생활도 착실하게 하면서 모든 생활이 깨끗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다, 이렇게 증언하신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싸움은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싸움이라는 거는 누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게 아니고요.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준 겁니다. 북에도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사기꾼들이 누가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그 약한 분들이죠. 어르신뿐 아니고 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꺼가지고는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법은 고리대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 형법에 대해서 제가 고려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 형법 제118조에 고려대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 1항에 고려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또 2항에는 앞항의 행위로 대량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법은 형법 자체가 고려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이자를 내가 붙여줄 테니까 돈을 꺼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또 돈에 대한 욕심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뭐 뿔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돈을 이제 꺼주게 되면 이자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은 또 그런데 또 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벌어놨던 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모아뒀던 돈들을 꺼주는 거죠. 예? 이렇게 어르신들한테서 돈을 꺼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안 주는 거죠. 배째라는 겁니다. 날 죽여라.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 자체가 고리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받기로 하고 꺼준 돈은 법에서 나서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책임 안 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돈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가서 찾아주는 거죠. 그럴 때 돈을 꺼가고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찾아가서 그 돈을 돌려주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왜 안 줘? 안 주면 안 되지. 돈을 껐었으면 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자는 주지 말고, 그 원돈이라도 돌려주라.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찾아가게 되면 뭐라냐면 배째라는 식이죠. 날 죽여라.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정의의 오른손, 믿음이 한 번지. 우린 그리거든요. 예. 또 한 번째 였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제가 북에서는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 나서지 못하는 걸, 그걸 어쨌든 북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나라니까 고리대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나서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 남한어로 말하면 민사.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돈 안 준다, 패도, 이게 만약에 안전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 때립니다, 폭행합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래도 안전원들이 와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도 지나지 않게 되면. 그 정도 지난다는 게, 사람, 완전히 이게, 불구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될 정도면 나서는 거지, 안전원들이. 그전에는 안 나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때리는 건 아니거든요. 한 대씩 제먹이고, 야, 임마, 돈 줘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돈 꺼갔던 사람들 모두 팬 건 아니거든요. 가서 사정을 들어봅니다. 사정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돈을 이건 할 수 없는, 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네. 그러면 그런 건 맞다 말 안 하죠. 그리고 어르신들 이해시킨다, 제가. 어찌겠냐고, 어르신. 쟤네가 저렇다는데, 그래서 돈을 못 문다는데, 그래서 저거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제가 돈도 꺼줍니다. 저는 돈, 꺼준다기보다도 거저 본 적이 많습니다, 저는. 돈 꺼주고, 또, 그 다음에 돈 달란 말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북에 있을 때, 우리 공장 종업원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돈 받아서, 제 돈 가지고 이렇게, 네? 장사를 해서 일어선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정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세월이 오게 되면, 저하고 함께 북으로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 친구들 만나보면 됩니다. 홍강철이 어느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사정이 딱 하게 되면 제가 돈을 줘서 그 빚을 물 수 있게, 빚을 물자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할 수 있는 돈이. 그럼 제가 제 돈을 줬죠. 이 돈 가지고 장사해서 저 돈 물어. 그렇게 하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놓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제가 사람을 팼다고, 깡패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신 그분은 맞을 짓을 한 놈을 팼는데 그게 뭔 깡패냐, 이런 식으로 또 답변하셨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젊은 시절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정의감에 안 불타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나 젊은 시절이었고, 물불을 모르고 이렇게 뛰어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또 북한법은 또 고려대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다르죠. 지금은 그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제 신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그렇거냐, 앞으로도 절대로 폭력은 휘두르지 않을 거라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는 저를 가장 미워하는 저 북민전 있죠. 최종문이. 박상학이 얘네가 나를 제일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민복이. 예? 그 최종문이 내가 유튜브에 저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 피해를 입은 탈북민들은 예, 자기들한테 제보를 해달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린 지가 이제는 1년도 넘었습니다. 1년이 거진되었네요. 예. 그런데 아직도 피해자들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찾았더랍니까? 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강철이 이런 놈입니다 하고 방송을 하는 거죠. 예? 저 있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도 북에서는 유명한 건달이거든요. 유명한 건달. 예? 그런데도 최종민의 내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건 그런 피해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해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제 자랑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허강일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허강일이를 2017년경 덕성여대에서 있었던 6.15 산악회 체육회 때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허강일이가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세상은 넓고 정신병자도 여러 가지라고 하더니 용기 있는 정신병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허강일이 모 식당 종업원이 이름을 부르면서 예, 그 종업원 처녀에게 약을 먹이고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하고 예, 돈을 받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종업원은 그런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은 무조건 들었다는 이야기. 예, 국정원에서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주게 되면 종업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허강일이가 그때 한 그 남자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허강일이가.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 누구라고 이야기했었다는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오늘은 허강일이가 말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 요원입니다. 그 약을 먹이고 그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는 대한민국이 정보기관 요원입니다. 중국에 파견돼서 일하던. 허강일이가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지금 정보기관 요원이라는 걸 제가 여기까지 밝히는 거고, 허강일이 또 뭐이라고 하면 또 밝힐 겁니다. 다른 걸 또. 예? 허강일이 뭐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씩 제가 이제 밝힐 거거든요. 예. 허강일이 속 태워줄 겁니다. 제가. 예? 평생 이제 허강일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예?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이런 자인지 그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나면 이제 식당 종업원 분들 중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분이 계시겠죠. 꼭 연락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허강일이 실체에 대해서 더 나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거 6.15 산악회 때 만났다 하는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진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사진을. 예? 그거는 제가 허강일을 만났었다는 것. 어디에서 만났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맞았다는 거죠. 예? 그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허강일이 계속 말을 뻗대게 되면 제가 그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증인들을 한 명씩 내세울 겁니다, 이제. 예? 한 명씩. 밝힐 거라는데, 그렇게. 허강일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잘못했다고 빌게 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모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2017년에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아내를 꼬실라 지금 부지런히 다닐 때니까 2017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2018년 6월 6일이더라고요. 2018년. 네, 그 1년이 좀 차이가 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2018년 6월 6일 거기에 덕성여대 그 운동장에서 제8회 6.15 산악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찍은 집체 사진입니다. 제일 뒤쪽 줄에 예? 회색 반팔 입고 입은 게 제거요. 그리고 그 옆에 흰 옷 입고 정중하게 앉아있는 게 그게 허강일입니다. 허강일이는 오늘과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 찍을 때 같이 참가했던 겁니다. 그때 그 사진 찍을 때 그 사진에 탈북민들이 온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함께 안 찍겠다고 한 분들은 찍지 않았습니다. 찍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허강일이는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만 보더라도 허강일이가 그때 당시에 저를 믿고 있었고, 저는 허강일이가 날 믿는다. 난 그런 애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 믿지도 않거니와 그런 애들은 사람 새끼로서는 보지 않거든요. 그때 그 일이 끝난 날 우리 집사람한테도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새끼는 진짜 쓰레기더라고. 그런 새끼가 어떻게 해외에 나와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북한 애들은 진짜 간부사업 못한다. 이 간부사업 하는 새끼들을 몽땅 모가지 쳐버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허강일이 위해서 제가 북한 형법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하고 계속하는 거죠. 네. 북한 형법 제293조와 제294조는 강간과 복종 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했을 때의 형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293조 강간죄,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압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윤관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4조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1항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항 압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 대하여 하였거나 압항의 행위로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성을 약을 먹여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돈을 받는 이런 행위는 우회조항에 다속하는 겁니다. 허강일이는 쓰레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 형법에 의해서라도 중형을 면치 못할 이런 범죄자인 겁니다. 여기서 또 장진성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진성인 제가 다뤘으니까 아시는 거죠. 승서량 씨를 성폭행하고 이렇게 한 자입니다. 파렴치한 자. 이 장진성이가 한 그 기업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처녀들 얼마나 이쁘냐. 내 그 종업원 처녀들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해 주자는 그 여자는 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의 사촌 동생이다. 사촌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허강일이 사촌 여동생을 어느 기업가한테 소개해 주겠다 한 겁니다. 대신 후원금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자. 이게 두쟁임, 이런 게 두쟁인 겁니다. 이런 게 두쟁이.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허강일이가 장진성이한테 소개를 한 거죠. 예? 이 식당 종업원 여자를 소개를 했고 또 장진성이는 또 그 여자를 또 그 기업가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업가가 거절하다 나니까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그 기업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걔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장진성이 뿐만 아니라 허강일이도 여성을 가지고 여성이 성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이 개버릇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아니거든요. 이런 게. 예? 그런 쓰레기들이 지금 나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인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그런 개 같은 짓을 하고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후원하고 거기다 박수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 소시영 언니가 이런 댓글 담겨 있더라고요. 놀라운 게 북에서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저런 저급한 인간들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개조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수영 언니께서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주의형 인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 같은 우연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허강일이는 이따위 개짓을 하고도 미국에 가서 허튼 개소리를 치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3월 5일 오후 6시경에 허강일이 하고 박연미가 하는 유튜브 방송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허강일이가 자기들이 하는 그 방송에서
자기가 20만 불을 그 뇌물을 매기고 해외에 나와서 식당을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허강일의 아버지가 해외에 나와서 허강일이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강일의 아버지가 들어가고 허강일이 나온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허강일이 아버지도 빚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예? 중국에서. 그리고 사기꾼으로 소문났답니다. 저 연변 쪽에. 그리고 또 허강일은 또 연길 그 진달래 식당에 있을 때도 도박빚을 물지 못해서 식당 종업원들을 데리고 흑룡강 쪽으로 도망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돌아온 적이 있었고, 중국에서 사기친 돈을 아직도 갚지 못했다고. 갚지 못하니 갚지 않은 거죠. 한국에 와서. 그 돈을 갚지 않겠다고 또 미국으로 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데리고 일만 했죠. 예? 그런데도 엘리트락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허강일이 방송에서 자기 집에 북한 간첩들이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갔던 거는 허강일이한테서 폭행당했던 그 식당 종업원 여성, 그분하고 중국에서 허강일이한테 돈을 사기당한 그 여성분들이 찾아갔던 겁니다. 여성 피해자 분들이요. 예? 그리고 식당 종업원한테 약을 먹이고 다른 남자들 품에 밀어넣었다는 건 허강일이 입으로 한 이야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쓴 겁니다. 유흥업소 마담들도 약을 먹이고 그 성향이 시키지 않는다고. 그리고 6.15 산악회 그 체육회 때 그때 많았던 이야기도 썼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허강일이나 박연미가 돼가는 꼴을 좀 보라고. 흉측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예? 걔네 겉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가. 아까 그 6.15 산악회 때 나온 허강일의 사진. 그 사진은 그만하면 허강일이 정말 그 괜찮아 보일 때죠. 지금 사진하고 그때 사진을 대비해 보게 되면 완전히 흉측하게 변해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박연미도 앞머리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앞머리가. 예? 그래서 앞머리를 이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입술에 뭐 보톡스를 맞은 것 같은데, 예? 앞머리가 빠지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얼굴이 변해가지고. 예? 그 여자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인간질 좀 하라고 댓글 달았죠. 거기다. 인간질 좀 하라고. 아, 그랬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았어. 거기다 병신새끼 촌놈이라는 댓글 달았더라고. 저를 보고. 병신새끼 촌놈하고. 예? 그래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놀려줬습니다. 너네 와이프 아직 달아나지 않았냐. 허강일이 여자들 잘 때리거든요. 예? 그래, 그 식당 종업원들도 그 매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허강일이하고 살고 있는 여자도 지금 그 식당 종업원 중에 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댓글 단 겁니다. 와이프 아직 달아나지 않았냐? 잘 감시해라. 그리고 돈이랑 팬티에 잘 감추고 다니고 순간에 튄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머리털이 빠지는 거, 돈 아끼지 말고 치료 잘하고, 유흥업소랑 그리고 도박장이랑 다니지 말고, 이제는 사기 치지 말고 살라. 그렇게 제가 연장자로서, 선배로서의 따뜻한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게 댓글 달아놓을 때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경이었거든요. 제가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 허강일이 국민청원 올린 것 때문에 다른 탈북민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허강일이 이렇게 국민청원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래서 내 허강일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댓글 달아놨어. 딱 그랬죠. 한번 봐, 너도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온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허강일이 삭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볼 수 없대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면서 허강일이 나를 바로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런 글이 없다고, 예? 날 차단시켰다 하더라고요. 허강일이가 떳떳하게 되면 밝히면 됩니다. 예? 저하고 우리 왈가왈북에서 몇 번에 걸쳐서 허강일이 그 범죄 행각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강일이는 자기 입장을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건 허강일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 공개 토론에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언제나 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방송국에서 이 공개 토론을 주선해야 되고, 예, 실시간으로 방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가게끔. 네? 줌으로 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줌으로 이렇게 다 해서 우리 화상회담 여러 번 했으니까 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선해서 주실 그런 의향이 계시는 분들은 허강일이한테 말해서 홍강철이 하겠다는데 니 한번 공개 토론 좀 해봐라.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뭐 시청료는 있어야 되겠죠. 예? 시청료는 허강일이한테 안 주는 거다. 니 하겠다 했으니까 허강일이가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 나올 거라고. 예? 그러니까 홍강철이 나오면 시청료는 홍강철한테 다 준다. 그리고 니는 나와서 니 입장을 밝혀라. 니 홍강철이 너를 그렇게 지금 성폭행범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니 입장을 바로 밝혀라. 거기 나와서 이렇게 주선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허강일이 말은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허강일이는 그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유인 납치범, 사기범, 폭행범, 성매매범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허강일을 아리랑데이라는 매체에서 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허강일이 입으로 한 말입니다. 아리랑데이에서 후원한다고. 후원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예, 사람한테. 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범죄자를 후원해준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유인 납치 범죄, 동료 여성 직원에 대한 폭행 범죄, 성매매 범죄,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런 범죄자를 옹호하고 후원하는 정말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허강일 같은 이런 인간 쓰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죠. 제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입이 더러워지지만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날까지 몽땅 쓰레받개에 담아서 버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